이전 시간까지 한 게 바로 수열에 대한 내용이었고, 하나 기호만 정리하고 갈게. 우리가 지금 아까부터 뭘 배운 거냐면은 중복 순열이라는 걸 배운 거거든. n개가 있는데 n개에서 r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npr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때 이 r개는 반드시 서로 다른 것들이 왔어야 됐어.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경우의 수가 n가지, 얘가 모두니까 n-1까지 이렇게 줄었었죠. 그래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이제 경우의 수를 곱했었는데, 방금 건 뭐였냐면은 똑같이 n개에서 r개를 나열할 건데 뭐를 허용하냐면은 중복을 허용해서 나열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첫 번째 경우의 수도 n가지, 그 다음에 또 중복을 허용해야 되니까 다시 또 n가지가 되겠지. 계속 n을 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은 n에서 r개를 나열하는데 중복을 허용한 순열에서 중복 순열 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쌤왜 파이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파이 이 문자는 그리스 문자거든요. 그걸 우리 알파벳으로 대응시키면은 P에 해당돼요. 그치? P는 근데 아까 썼잖아 한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 문자를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럼 왜 또 P예요? 영어 단어 프로덕트가 뭐게? 제품 이거만 알고 있죠. 여기 단어 안에는 곱하다의 의미도 있어. 지금 얘는 같은 숫자를 계속 곱하니까 곱하다 프로덕트 P는 썼는데 파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얘의 의미는 뭐야? n가지 n가지 계속 n가지니까 그냥 n의 r제로 되겠죠. 이 정도 기호만 알고 있으면 되고, 실제로 문제 풀 때 이 파이라는 기호를 쓰진 않을 겁니다. 그냥 다 곱하기 기호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1교시 내용이었어요. 자, 2교시 내용부터는 뭘 봐야 되냐? 지금까지는 우리는 순서가 있는 나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반대로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8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악수를 시킬 거야. 2명을 뭐 한다고? 뽑아서 악수를 시킨다고. 그러면은 2명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둘 이렇게 순열처럼 갔는데, 첫 번째가 8가지, 여기는 그 다음에 7가지 해서 8 곱하기 7이 되겠죠. 근데 여기의 경우의 수 안에는 첫 번째 A가 뽑히고 두 번째 B가 뽑힐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뽑을 때 B가 뽑히고 그 다음 두 번째 뽑힐 때 A가 뽑힐 수도 있죠. 그치? 여기 8 곱하기 7 56 경우의 수 안에는 얘랑 얘가 다른 사진, 다른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악수를 한다, 뽑아서 악수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A, B랑 악수하는 거랑 B, A가 악수하는 게 어때요?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네들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만큼이 중복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또 이 56가지 안에는 C가 뽑히고 D가 뽑히는 경우랑 D, C가 되는 게 또 다르게 카운팅이 돼 있죠. 근데 이것도 뭐야? 사실 같은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몇 개씩 중복이 될까? 2개씩 중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로 나눠줘야 돼? 2로 나눠줘서 28 맞죠? 28이라고 해야 정확한 숫자가 되겠죠. 그렇지?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8명 중에서 2명을 뽑아를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조합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조합을 영어로 바꾸면 컨비네이션. 그래서 C 기호를 통해서 이걸 계산하는 거야. 그럼 이걸 계산할 때는 어떻게 했어? 8P2처럼 8 곱하기 7 이렇게 계산하는데, 2명을 뽑는 거면은 A, B랑 B, A가 중복되기 때문에 2개로 나눠 2 이렇게 계산을 했었다. 오케이? 한 판 더. 이번에는 8명에서 3명을 뽑을 거야. 3명을 뽑는다고? 그러면 똑같이 3칸을 이렇게 채워놓고 여기가 8가지, 7가지, 6가지. 그래서 8 곱하기 7 곱하기 6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렇게 뽑다 보면은 또 이 안에 A, B, C 이렇게 뽑히는 경우가 있고, 첫 번째 A, 두 번째가 C, 세 번째가 B 이렇게 되는 것도 있겠지.
또 B, A, C도 있고 B, C, A도 있고 다시 또 C, A, B가 있고 C, B, A가 있겠지. 자, 근데 이게 나열 관점에서는 전부 다 다른 경우가 맞지만 뽑는 관점에서는 6개가 다 뭐예요? 같은 경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각각이 다 몇 개씩 중복이 될 수밖에 없어? 6개가 중복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6개라는 숫자는 사실 뭐랑 같냐면은 내가 나열한 이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죠. 사실상 3팩토리얼이랑 같은 연속법이다 이거. 그치? 그러면은 3개를 뽑았기 때문에 그 3개가 나열되는 경우의 수인 3팩토리얼만큼 중복돼 있어서 3팩토리얼로 뭐 해야 돼? 나눠야 돼. 그치? 그걸 우리는 기호로 뭐라고 한다? 8C3이라고 얘기를 하고 8C3을 계산하는 거는 8P3을 먼저 계산한 다음 그 다음에 3개를 뽑았으니까 그 3개를 나열하는 경우에서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중복이 제거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런 식으로 뭔가 중복이 되는 경우일 수도 있지. 그치? 그거를 어떻게 해서 제거해줬어? 나누기를 해서 제거해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경우의 수를 곱하고 더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근데 이번 두 번째 시간에서는 경우의 수를 잘 나누는 게 핵심이 됩니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확률통계는 4측면선을 잘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제 뺄셈을 하고 마무리하겠죠 나중에는. 어쨌든 이제부터는 뭘 잘하자? 중복되는 경우만큼 나누기를 잘하면 된다. 오케이? 그거를 교훈으로 삼고 또 이왕 한 거 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얘도 일반화 한번 하고 가자. NCR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NCR은 일단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NPR을 계산할 건데 알개를 뽑아서 나열한 이 알개를 나열한 것만큼 중복이 되니까 그 중복되는 경우의 수만큼을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R팩토리얼로 나누면 돼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 중에 NPR은 N팩토리얼 N부터 1까지를 싹 다 곱해. 그 중에서 여기 N-R개를 삭제시키면 되는 거잖아. 또 삭제하기 위해서 N-R 팩토리얼로 나눠버렸고 R 팩토리얼로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성질 중에 하나가 NCR이랑 NC-N-R이 어때요? 같아요. 이거는 수식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해요. 일단 수식적인 것부터 한번 보면은 NR이니까 N 팩토리얼 첫 번째 N에서 R을 뺐죠? N-R 팩토리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R 팩토리얼이 이렇게 내려갔어. 또 얘도 N 팩토리얼 얘에서 얘 빼면은 R 팩토리얼이 되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연산 규칙이었대요. 똑같아요. 이거를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은 8명의 친구가 있는데 내가 에버랜드 갈 거야. 그래서 내 친구 중 3명을 뽑아서 데려가는 경우가 있겠지. 그치? 8명의 친구 중에서 에버랜드 갈 사람에서 3명을 뽑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건 사실상 8명의 친구가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5명을 죽여버리는 경우의 수랑 어때요? 이게 의미가 똑같다 이거야. 그치? 의미로도 알 수 있다. 한 줄 더 해봐라. 합시다. 그 다음 뭐가 있냐면은 NCR이라는 것은 N-1C R-1 더하기 N-1C R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랑 같아요. 이것도 식에다가 넣고 열심히 계산해보면 똑같다는 거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얘도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의미로 아까 그대로 8명에서 에버랜드 갈 친구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8명의 친구 중에는 제 이름이 지상이에요. 이름 얘기 안 했네. 지상입니다. 지상이도 있고 저기 뭐 수호도 있고 뭐 쭉쭉쭉 8명의 친구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8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건데 그 3명을 뽑는 경우 안에는 지상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상이가 뭐 할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겠죠. 그치? 그럼 지상이가 만약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3명 중에서 일단 한 명이 뽑혀 있는 거잖아. 앞으로 몇 명 더 뽑으면 돼요? 2명 더 뽑으면 돼요. 그런데 지상이는 이미 뽑았기 때문에 몇 명 중
남아있는 7명 중 추가적으로 2명을 더 뽑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얼마? 7C2가 된다. 그렇지. 그거 더하기 지상이가 없는 경우라 그랬잖아. 그럼 지상이가 없으니까 총 몇 명 중에서 7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야 돼 이번에는? 3명을 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7C3. 그렇지? 그러면은 3명을 뽑는 경우가 있는데 지상이가 있다면 2명을 뽑고 지상이가 없다면 3명을 뽑는 거잖아. 그 두 개를 합친 게 사실상 8명에서 3명 뽑는 경우에서는 똑같다. 그렇지? 이게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이게 우리 확률 통계 단원에서 3단원에 한 번 더 중복돼서 나옵니다.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들어봤나 혹시? 살짝 얘기해볼게. 1, 1, 1, 2, 1, 1, 2, 2, 3, 3, 1, 1, 4, 6, 4, 1 이렇게 써져 있는 삼각형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거냐면 얘랑 얘를 더해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3, 3 더해서 6 나오고 4, 1, 3, 1 더해서 4가 나오고 그 다음 여기 1로 채워놓고 5, 10, 15, 1 요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의미가 뭐랑 똑같냐면은 (1C0) 이것도 1, 1C1도 1, 2C0도 1, 2C1은 2, 2C2는 다시 1 이렇게. 그 다음에 3C0, 1, 3C1, 3, 3C2도 3, 3C3은 다시 또 1. 그치? 그럼 여기서 어떤 걸 할 수 있냐? 얘랑 얘를 더하면 뭐가 나온다고? 얘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여기 연산거. 또 여기가 이제 4C0, 4C1, 4C2, 4C3, 4C4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또 얘랑 얘를 넣으면 누가 나온다고? 가운데 있는 숫자 여기가 나오죠. 그치? 이게 다 여기 연산 규칙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3단원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미리 한번 예고편을 한 거고요. 어쨌든 이걸 다 떠나서 지금 우리한테 중요하게 남겨야 되는 이야기 하나는 중복되는 경우의 수만큼을 뭐 한다? 살아있네요. 나눈다. 요거 하나를 잘 기억해서 가면 됩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순열이라는 거는 순서가 있는 나열이잖아. 그런데 서로 다른 애들을 나열하겠다가 아니라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애들을 한번 나열시켜 보겠다. 좋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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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이렇게 나열을 해볼까. 그러면 우리가 일단 잘 할 수 있는 계산은 서로 다른 5개를 나열하는 거는 금방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그냥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열을 해볼 거야. 그럼 얘는 몇 팩토리얼이 돼요? 5 팩토리얼이 되겠지. 그치? 그럼 그 5 팩토리얼 안에 예시로 B, A1, A2, C, A3 이 5 팩토리얼 안에 여기가 포함되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 5 팩토리얼 안에는 뭐도 들어가 있냐면은 B, A1, A3, C, A2 이것도 들어가 있겠죠. 5 팩토리얼 안에는. 자, 처음이니까 다 써볼게요. B, A2, A1, A3도 들어가 있고요. B, A2, A3, C, A1도 들어가 있고 B, A3, A1, C, A2 B, A3, A2, A1 요게 5팩토리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하고 싶었던 거는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수열이니까 A끼리 서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지. 그럼 얘도 A를 다 지워보면 어때? 이 숫자를 다 지워버리면 이 6줄이 전부 다 어때요? 다 같은 경우의 수가 돼버렸죠. 다 같은 경우의 수가 돼버렸죠. 그래서 사실상 6개로 카운팅을 다 했었는데 그게 그냥 다 뭐였던 거야?
한 개였던 거야. 아, 지금 내가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는 6가지였는데 실제로는 그게 얼마로 바뀌어야 정상적인 거야? 한 개로 바뀌어야 정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로 나누자? 6으로 나누자. 그 6의 의미는 뭐야? 3팩토리얼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얘기하면 일단 5개니까 5팩토리얼을 할 건데 A, 이 3개가 일렬로 나열되는 거는 감지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중복된 3개를 나열하는 경우에서만큼을 나눠주면 돼. 오케이? 보이죠?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자. 이번엔 A, B, B, C 이렇게 해볼게. 왜? 그럼 일단은 총 몇 개예요? 4, 2, 3이니까 9개가 되겠죠. 그럼 9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얼마? 9 팩토리얼이 되겠지. 근데 그 안에서 A 4개가 일렬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 있죠. A가 4개가 일렬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는 사실상 다 같은 거기 때문에 중복돼서 몇 팩토리얼로 나눠? 4 팩토리얼로 나눠야 돼. 또 B끼리도 서로 자리 바꾼 게 감지가 안 돼. 그치? 그러니까 2개가 일렬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니 2 팩토리얼만큼 중복됐으니까 또 나눠야 돼. 또 C도 3개가 일렬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니 3 팩토리얼만큼은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이 있을 때는 그거 개수만큼을 나눠주면 된다. 나눠주면 된다. 자, 24번 볼게. 라사 있는 단어야? 이렇게 돼 있대.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S랑 G가 서로 이웃한다라고 되어 있어. 일단은 이웃하는 문제들은 무조건 뭐 해야 돼? 묶어버리면 되죠. 맞아? 그러면은 묶게 되면은 이 2개의 문자가 서로 합쳐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 개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묶음 하나랑 L, A, N, A 이렇게 이제부터 6개를 나열하면 되는 거예요. 묶여서 하나 취급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단순하게 몇 팩토리얼? 6팩토리얼 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A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서로 나열되는 게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A가 3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는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 더 신경 써줘야 될 게 이 묶음이 SG 묶음일 수도 있고 GS 묶음일 수도 있지. 이 묶음 안에서 서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2가지를 곱해주면 끝나겠죠. 6팩토리얼 얼마로 외우기로 했어요? 720. 오케이. 720 나누기 6 곱하기 2 3 240 팩토리얼은 좀 외우자. 자, 26번 해볼게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천천히 가볼게요. AA, BD, CC. A끼리는 이웃하지 않아 라고 되어 있죠. 이웃하지 않은 문제는 어떻게 푸냐? 첫 번째,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뭐 하면 돼? 이웃하는 애들을 따로 빼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치? 내가 세야 될 것은 이웃하지 않은 애들을 세고 싶어. 그러면은 전체에서 그 반대 부분에 해당하는 이웃하는 애들을 빼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애들은 다 뭐 할 수밖에 없어? 이웃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이거를 집합 개념으로 보게 되면
내가 세야 되는 어떠한 모임들이 여기에 있잖아. 이게 답이야. 근데 그거를 직접 세는 것보다 전체에서 어디를 세서 빼는 게 빨라? 겉에 부분을 세서 빼는 게 빨라. 요 취지의 아이디어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 저 A의 반대 부분을 우리는 여집합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는 이게 경우의 수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6건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때 이 여자는 남을 여자를 얘기하는 거고 여백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야 되는 거에 반대쪽 부분을 세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때 쓰는 전략입니다. 참고로 이웃하지 않은 문제는 요 1번 전략보다 2번 전략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참고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2번 전략이 더 힘든 특수한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가르치기 조금 되게 애매한데, 그래서 괜히 얘기했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 1번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문제를 풀면서 이웃하지 않은 문제들은 다 두 번째 방법으로 풀 거거든요. 오늘만 그냥 1번으로 넘어갈게. 지금 얘기해줘? 아니야, 나중에 얘기 헷갈려. 그러면은 얘도 그냥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 그러면은 이 6개를 그냥 일렬로 나열하면 되잖아요. 6개니까 몇 팩토리얼? 6팩토리얼. 그런데 A가 2개, B도 2개, C도 2개니까 2팩, 2팩, 2팩. A 2개, B 2개, C 2개 이렇게 해서 나눠줘서 중복을 제거. 이게 뭐야? 전체 경우의 수야. 거기에서 뭐 하자? 빼자. 어떤 경우를? A가 서로 이웃한 경우를 빼자. 그럼 이웃한다라고 얘기했으면 얘는 다른 풀이가 없이 무조건 묶어버리면 되는 거고요. 묶으면 한 개 취급이니까 총 몇 개를 나열하면 돼? 5개를 나열하면 돼? 5팩토리얼. 그럼 그런 와중에 또다시 B, B, C, C가 서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B가 중복돼 있어 2개, 2팩토리얼. C도 중복돼 있어 2개, 2팩토리얼. 그리고 또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A끼리는 서로 자리 바꿔도 T가 전혀 안 나죠. 그러니까 같은 장면이기 때문에 한 가지. 얘가 이웃하는 경우였어. 빼면 정답이 될 것이다. 그러면 6팩토리얼은 다시 또 720으로 나누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 5팩토리얼은 120으로 나누기 2 곱하기 2니까 4. 그러니까 90 빼기 30 해서 얼마다? 60다. 이렇게. 됐습니까? 수호가 얘기한 거에 마음이 걸려서. 이웃하지 않은 문제의 두 번째 전략은 훨씬 더 많이 쓰는 전략인데, 니네가 사실 이미 보일 때 다 하고 온 거야. 이웃하지 않은 문제는 이웃해도 좋은 것을 먼저 나열합니다. 그런 다음 이웃하면 안 되는 A를 끼워넣기 하면 돼. 이 전력으로 푸는 게 원래 맞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A가 서로 이웃하지 않아? 이웃하지 않은 애들 가지고 난리치지 말고 이웃해도 좋은 B, B, C, C를 먼저 일렬로 나열하라. 그럼 쟤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수가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에 2팩, 2팩으로 나눌 수 있겠다. 맞아? 그럼 우리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가정해서 쓸 수 있다고 그랬어. BC, BC, BC가 이렇게 나열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 다음에 사이사이에다가 A를 뭐 하면 된다고? 끼워 넣으면 된다고. 맞아? 근데 A끼리는 서로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A가 들어갈 자리가 그냥 몇 개만 뽑히면 돼. 2개만 뽑히면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얼마 하면 돼? 5C? 2 하면 이것도 정답이야. 원래는 이 전략을 압도적으로 많이 써요. 네가 공수 원 경우의 수에서도 이웃하지 않은 문제는 다 이걸로 풀었었어요. 과거에. 맞지? 그러니까 오늘만 이웃하는 문제를 6건으로 풀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문제는 사이에 끼워 넣는 전략으로 다 문제를 풀 겁니다. 27번. 일곱 개의 문자 A, A, B, B, C, D. B가 3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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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 이렇게.
7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오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당연히 7개가 이렇게 일렬로 나열이 될 건데 누구에다가 집중을 하래? 양 끝에다가 집중을 하래. 그러면 양 끝에 다른 문자가 오는 거는 A, B 가능, A, C, A, D 가능하죠. 그다음 B, A, B, C, B, D 가능하고요. C, A, C, B, C, D 가능하고 D, A, D, B, D, C 다 가능하죠. 경우가 많잖아. 어떤 거를 빼는 게 훨씬 나아요. 같은 게 오는 경우를 빼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전체에서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 즉 A, A가 오는 케이스와 B 요 두 가지를 빼게 되면 무조건 양 끝의 문자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치? 이런 거를 어떻게 쓴다? 여사건을 이용해서 쓴다. 확률과 통계를 심플하게 요약하자면 4층 연산을 잘하면 돼요. 케이스를 잘 구분해서 각각을 더하는 것, 그리고 케이스 안에서 경우를 셀 때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애들끼리 곱하는 것, 그리고 중복된 애들을 나누는 것, 이런 식으로 여사건 전체 경우에서 빼는 것. 이 4층 연산이 잘하시면 됩니다. 언제 더하고 언제 빼고 언제 나누고 언제 곱하고 이런 것들. 그럼 일단은 전체부터 카운트 해보면 총 7개를 나열할 거니까 7팩토리얼. 그 중에서 A가 2개 중복 2팩, B가 3개 중복 3팩으로 나눠요. 그 다음 첫 번째 경우부터 양 끝에 A가 왔어. 그러면은 AA가 소거가 되기 때문에 가운데 5개 BBB, CD를 일렬로 나열하면 되죠. 그러니까 빼기 5개 나열되니까 5팩토리얼. 그 중에서 BBB 3개가 중복되니까 3팩으로 나눠주고. 다시 또 한 번 더 빼주세요. 양쪽에 BB가 왔을 때. 이번에는 BB가 왔으니까 이렇게 제거. A, A, B, C, D가 일렬로 나열되니까 다시 또 5개 5팩토리얼. A가 중복 2개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7팩토리얼을 계산할 때는 다 곱하는 게 아니라 7 곱하기 6팩토리얼, 즉 7 곱하기 720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고, 분모는 2 곱하기 6이니까 12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5팩토리얼은 120, 3팩토리얼은 6, 다시 빼기 5팩토리얼 120, 2팩토리얼은 6.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럼 약분해 보면 여기가 60, 7 곱하기 60이니까 420, 빼기 20, 빼기 60, 빼기 80 하면 되니까 340. 유명한 숫자들은 그냥 외워서 계산을 합니다. 번 32문은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해설을 해볼까요? 여유롭습니다. 32번 한번 도전해보세요.
뭔가 기교를 부리지 않고 그냥 다 세겠다고 마음먹으면 오히려 잘 풀 때가 많아요. 실제로 지금 어려운 경우의 수 확률 문제들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다 셉니다. 정말 그 원시인 마냥 진짜 우가우가 하면서 다 세요. 이 문제도. 같이 해볼까? 같이 해볼게요. 32번 1, 2, 3인데 여기서 각각을 한 개 이상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총 중복을 활용해서 6개를 뽑는 데 그러니까 1만 6개 더 뽑는 거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요. 무조건 1, 2, 3이 한 번씩은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중복을 활용해서 마구마구 뽑으면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6자리 숫자를 만들겠대. 10만, 만, 1111 이렇게 돼 있죠. 문제에서 특수한 규칙으로 나타내줬던 게 10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가 같다 그랬죠? 이 두 개가 같대. 그럼 일단은 당연히 우리는 여기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경우의 수를 세면 되겠네. 여기에는 1, 1이 올 수도 있고 2, 2가 올 수도 있고 3, 3이 올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일단 몇 가지예요? 3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경우의 수를 곱하게 되는 순간 가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냥 1, 1이 뽑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숫자를 몇 개 뽑으면 돼? 4개를 뽑으면 되겠죠. 근데 거기에는 무조건 누가 있어야 돼. 2랑 3이 적어도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2랑 3이 적어도 하나 있다라는 것은 먼저 2로 전부 다 도배가 되고 나머지 3 이렇게 하나만 있어야 되죠. 그치? 또 2가 2개 있고 3도 2개 있을 수도 있죠. 첫 번째가 2가 3개일 때를 세는 거야. 2가 3개일 때를 세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3일 수가 없겠죠. 필수. 그 다음에 2가 2개일 때는 3, 3일 수도 있지만 모두 가능해. 3, 1 이렇게 돼도 가능하죠. 자, 2가 2개일 때는 다 센 거예요, 이거는? 다 센 거 같아요. 2가 3개일 때 2가 2개일 때 2가 2개일 때는 나머지가 3, 3 2가 2개일 때 3이 하나 있으면 그냥 1이 하나 있어도 괜찮죠. 1, 1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이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럼 그 다음 케이스로는 뭘 세면 돼? 2가 하나 있을 때를 세면 되겠지. 그럼 나머지를 그냥 3으로 다 도배. 그런데 반드시 다 3으로 도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하나가 1이어도 괜찮죠. 또 2개가 1이어도 괜찮죠. 자, 3개가 1이어도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그 다음에 2가 없는 케이스인데 2가 없는 건 또 안 돼. 그러니까 타입이 총 몇 개 나와?
이렇게 나와.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2가 왔다고 가정해볼게. 한 번 더 이렇게 2가 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여기에는 무조건 1과 3이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또 1을 기준으로 세우면 1이 3개일 때 무조건 다른 하나는 무조건 3이어야 돼. 그치? 또 1이 2개로 줄게 되면은 3, 3일 수도 있고 3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2로 이렇게 세워도 괜찮아. 맞아? 그럼 이러면은 여기랑 어때? 타입이 다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1이 2개 있다가 끝났으니까 1이 3개일 때를 보게 되면은 3, 3, 3 3, 3, 2 3, 2, 2 이렇게 말고 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정말 초반 단계니까 꼼꼼하게 다 해볼게요. 여기에 3, 3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2랑 1이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쵸? 또 2를 기준으로 해볼게. 2가 3개야.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1이고 2가 2개야. 1로 2배. 2가 2개일 때 하나에 3이어도 괜찮아. 그 다음 2가 하나일 때 1로 2배. 2가 하나일 때 1, 1 중 하나가 3으로 바뀌는 거야. 또 2개가 3으로 바뀌는 거야. 또 없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 1이 오나 2, 2가 오나 3, 3이 오나 타입은 어때? 종류가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세 가지라고 하고 들어가도 괜찮죠. 오케이? 아까 우리가 네 자리 자연수 해가지고 2200보다 작은 숫자 했을 때는 여기 앞자리가 2냐 여기 앞자리가 1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랐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쪼개서 경우의 수를 셀 수밖에 없었죠. 그냥 함부로 두 가지 경우에서 이제 2를 곱하지 않았단 말이지. 왜? 뒤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여기가 1, 1이 오든 2가 오든 3, 3이 오든 뒤에 상황이 똑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곱하기 3으로 처리해도 괜찮아. 그치? 이게 처음에는 다 쓰면서 감각을 조금이라도 익혀놓게 되면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다 돼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경우의 수도 어렵다. 아씨 이게 왜 갑자기 3이 곱해지지? 진짜 근데 한번 날 잡고 한번 써봐야 돼. 바로 이해돼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여기 아까 초반에 1, 1이 오는 경우의 수로 한번 세본 거야. 그럼 첫 번째 타입 2, 2, 2, 3이 올 수 있겠지. 자, 그러면 2, 2, 2, 3 가능하고 2, 2, 3, 2 가능하고 2, 3, 2, 2 3, 2, 2, 1 다 가능하잖아. 얘네들을 뭐 해야 돼? 일렬로 나열해야 돼. 그럼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몇 가지인 걸 바로 알아요. 네 가지인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굳이 써보자면 4개를 일렬로 나열한 4팩토리얼에서 2가 3개 중복돼 있으니까 3팩으로 나와서 4야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냥 4개 하고 이렇게 좀 가자. 언제까지 4팩 3팩 이렇게 있을 거야. 요거는 2, 2, 3, 3이잖아. 요것도 시간 지나면은 2, 2 이렇게 올 때 2, 2, 2, 2, 2, 2, 2, 2, 2, 2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6개로 바로 알죠. 근데 엄밀하게 계산하면 4팩 4개를 2팩 2팩으로 나눈 거랑 똑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얼마? 6가지. 됐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해야 됩니다. 4팩을 2팩으로 나눠 12가지. 요거는 2랑 3, 3, 3이니까 그냥 바로 4가지 해버릴게요. 요거는 4팩을 3, 3, 2개니까 2팩으로 나눠 12개. 그리고 2, 3, 1, 1이니까 4팩을 2개 중복 2팩 또 12개. 그러니까 앞에 10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3가지고 나머지 자리의 숫자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요거를 다 합친 거가 되겠죠. 그쵸? 케이스를 분류했으니까 얘네들은 함께 발생할 수 없죠. 그렇잖아. 2, 2, 2, 3이 오면서 2, 2, 3, 3이 동시에 올 수 없잖아. 함께 발생할 수 없는 사건들은 다 뭐하자? 다 더해버리자. 이렇게. 여기 하면 누적 10, 10
더하기 이렇게 더하면 36에다가 40 더하면 50. 따라서 아까 세 가지 곱하기 D를 나열하는 경우에서 50까지 해서 150까지 해서 이렇게 그냥 쓰는 겁니다. 됐어. 지금도 여기까지만 나올게요.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숙제를 하세요. 32번까지. 어때? 인간적으로 양 적지? 나머지는 숙제인데 이거마저 안 외우면 진짜 사람 아닌 거잖아. 그리고 뭐 다른 과목 때문에 바빠서 못 와요. 이것도 사람 아니잖아. 꼭 출석하시고요. 이 적은 숙제는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